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이탑에듀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생기부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거야.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말고사 본다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한 번의 시험이 모여서 우리가 입시를 잘 치러야 될 텐데, 제목이 종합전형 200명을 제치는 생기부 만들기인데, 이게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남 수정고 학생들이 꿈을 찾고 현실화시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하이탑 에듀의 사명인데, 이 선생님 풍생 중 풍생고 나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성남에 거의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너네가 약간 제자들이지만 후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동지의식도 있어.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선생님 성남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성남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입시 현장은 사실은 목동이나 중계, 상계, 뭐 강남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고 너무 약간 뒤처져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3들이 와서 최근에 컨설팅을 많이 받는데, 와서 이제 얘기할 때 그래도 고1, 2 때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듣고 준비한 학생들의 생기부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입시가. 그래서 나는 우리 고1, 2 학생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긴장하라. 우리 고3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 성적에는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전형은 등급컷이 너무 높으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자, 근데 종합전형은 또 그렇게 쉽냐는 거야. 그럼 종합전형을 위해서 뭘 준비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이제 좀 약한 거죠. 자, 보세요. 자, 왜 종합전형을 가려고 하는가? 일단 입시를 조금 이제 보면은 요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라는 용어를 좀 알면 좋은데요. 이 100명이 합격을 했어. 100명. 100명이 합격한 학생 중에 70등의 성적이야.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요거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겠지.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경쟁률을 보려고 하는 건데, 경쟁률이 뭐 10대1, 13대1 이렇고 높은 데는 20대1, 30대1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2025학년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고1 학생들은 등급 구간이 이렇게 좀 넓어졌잖아.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거거든. 근데 13대1 이러면 느낌이 잘 안 와. 근데 한번 봐봐. 그렇죠. 이 경쟁률을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 뭐 17대1, 18대1, 11대1, 좀 많은 데는 30대1 막 이러죠. 그죠? 20대1.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인기 있는 학교라 그러면은 야,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 평균 잡으면은 한 1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이런 얘기야. 그죠? 10명을 선발하는데 20대 1이니까 200명이 지원한 거야. 200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 10명만 합격하는 거니까 나머지 190명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뭘로? 등급은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저 입결을 보고 쓸 거니까. 이게 바로 생기부 종합전형을 검토하는 내용을 가지고 190명을 떨어뜨리고 10명을 합격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10명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의 등급보다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내가 2.3등급에 입결표를 보고 중앙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이 190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다 떨어뜨리기 쉽지가 않지. 하지만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제대로 준비하면 나도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생기부가 뭐지? 생기부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약자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이 기록부 안에 적혀 있는 글들이 니네가 이제 신경 쓰는 세특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뭐 빼고 자율활동, 글 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야. 종합전형을 검토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3들이 와가지고 저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도 열심히 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렇죠?
활동이 다가 아니고 세특이 다가 아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좀 열심히 하는 느낌이 있거든. 나는 그거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알고 진행을 하자는 거야. 자, 이 생기부에서 검토하는 주요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 학교에 우리 과에 맞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경희대에서 화학공학과 학생을 선발하려 그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0명 합격하는 거야. 190명 떨어지고. 그러면 200명의 경쟁자 중에 나의 학업 역량이 다른 경쟁자를 제칠만 하냐? 나의 진로 역량이 다른 경쟁자를 제칠만 하냐? 나의 공동체 역량이 다른 경쟁자를 제칠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것들이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하거든. 그렇다면 이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하겠냐는 거야. 너네도 생각을 해봐. 야, 학업 역량이라는 건 공부 얼마나 잘하냐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똑같이 2등급인 학생이 있어. A 학생도 2등급이고 B 학생도 2등급이야. 근데 B 학생이 자사고 친구야. 그럼 당연히 B 학생이 2등급이 더 잘한 거죠. 걔가 학업 역량이 더 뛰어난 거지. 그렇게 되면 자사고 애가 뽑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뽑는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자사고랑 경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일반고끼리 경쟁하는 거야. 일반고끼리 경쟁했을 때는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 성일고등학교, 효성고등학교, 우리끼리는 좀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죠? 성남여고나 성남고보다는 성일고가 훨씬 좀 내신 따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대학이 봤을 때는 전국에서는 어차피 일반고인 거야. 그 일반고에서 학업 역량이 뛰어난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뭘로 할까, 얘들아? 네, 정답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지만. 그치? 당연히 등급이 가장 중요해, 등급. 내신 등급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조금 더 다른 걸로 가서 볼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야. 학업 역량에 대해서. 자,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를 볼 때는 이걸 보겠다는 거야. 교과의 성취 수준. 그죠? 선생님, 저 국영수과만 잘하면 안 되나요? 이과생인데. 아니, 전교과를 잘해요. 전교과. 그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예. 등이잖아. 그죠? 이거 다 있잖아, 다. 전교과를 다 잘했냐? 전교과의 등급이 어떠냐? 그리고 또 기타 교과. 교외 교과목.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본어,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190명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똑같이 2.5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서 감점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치? 어차피 내신 등급의 전교과 등급은 비슷할 거니까 크게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비슷할 거야. 이걸 올릴수록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기본 교과 외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학업 발전의 정도라는 게 있잖아. 성적의 추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고3들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갈등을 겪게 돼. 아, 나 어차피 이거 열심히 해봐야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 고3 내신을 열심히 해서 잘 볼수록 이게 좋아질 거고요, 성취 수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성적의 추이도 되게 좋아지게 되겠지. 조금 끊기네. 왜 그렇지?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향곡선이라고 특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똑같이 200명이 있더라도요, 2.5등급이 똑같이 있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 3등급을 받다가 2학년 때 2등급을 받다가 3학년 때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그냥 계속 2.5만 받는 학생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더 나아 보이나요? 당연히 이 학생이죠. 갈수록 잘해야 된다. 알겠지? 야, 1학년 때 막 5, 6등급 받았어. 너무 못한 거지. 아,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니까 5등급이 마지막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는 3, 4등급 받았어. 진짜 못했지.
그런데 2학년으로 가면서 뭐 3등급 안쪽으로 다 가다 3학년으로 가서 1등급이 됐어. 이런 학생을 성균관대 같은 데서 안 좋게 볼까? 평균 등급은 2점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스토리의 여하에 따라서는 되게 좋은 학생이죠. 훌륭한 학생. 그래서 상향 곡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또 봐봐. 지금 학업 역량 보고 있어.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 있잖아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그죠? 이런 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있는가. 이 두 개가 세특에 드러나는 글이에요. 그치? 이건 위에 거는 등급에 드러나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종합이 돼야지. 일단 등급 쪽에서 좀 밀리게 되면 190명 안에 들어가서 떨어지게 될 거고, 등급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은 세특이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만약에 1등급인 학생과 2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근데 2등급인 학생이 세특이 좀 더 좋아. 그렇다고 해서 1등급을 역전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세특으로 등급을 역전하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 그렇게 같은 등급일 때 얘기인 거야. 같은 등급일 때 누가 더 잘하느냐? 알겠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야 되잖아.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세특이나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세특의 이런 내용보다는 자꾸만 진로 관심도만 들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고3들 거 보면. 이따 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반드시 세특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업 역량의 세특보다 중요한 건 등급이라는 거야. 종합전형은 등급을 평가하는 거지 내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평가 요소 중에 이 등급 쪽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훨씬 많고, 그리고 나서 세트인 거지.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컨설팅한 학생 중에 4.5등급인 고3이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 세특 너무 좋아. 활동도 너무 잘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4.5등급인 학교에 지원을 하면 경쟁자를 제치고 종합전형에서 이길 것 같아. 190명 뚫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 봐야 4.5등급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학생이 3등급 대학에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등급을 꼭 올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진로 역량을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진로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진로 역량은 진로에 대한 거를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과 이수 노력, 그죠? 전공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근데 얘기하는데 요번에 고3들 보니까 이과 계열로 종합전형을 쓰려고 한대. 근데 미적분을 안 했어. 선택을. 너 왜 안 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별로 애들이 선택을 안 하고 등급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았대.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냥 190명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급이 몇 등급이든 간에. 그래서 왜냐면 자기 교과 관련 과목을 안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냥 정답은 이거야. 선택하고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피해갈 거면 교과 전형으로 가야지. 종합 전형으로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공 계열의 교과 이수 노력은 일단 첫 번째, 과목 선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이고 뭐 화학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물론 고1들은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면 화1, 화2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고교학점제에서는 당연히 화학하고 그 다음에 6개 과목으로 쪼개져 있거든. 거기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거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이 추가적인 노력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공동교육과정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는 하나 정도 이수해야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 우린 190명을 뚫어야 되니까. 다른 경쟁자에 비해 이게 좋아야 된다는 거야. 선택 과목은 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이거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가, 예를 들어 화학 1은 안 하고 화학 2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미적분을 안 하고 미적분 2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좋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얘는 이 위에 거는 지켜야 할 항목이라고 할게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떨어질 거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어떤 경쟁률이 있고 이걸 지켰다고 해서 더 막 우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이라는 거야. 지켜야 돼요. 자, 지키고 나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등급이잖아, 그지? 역시 또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그 중엔 등급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글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래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공계열은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되겠지. 그다음 문과계열은 국어랑 사회를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했느냐, 경쟁자에 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정도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 세특보다도. 근데 인서울의 상위 대학은 어차피 다 1, 2등급이니까 등급은 비슷하거든. 그렇게 되면 세특이 또 중요해지고요. 자, 어쨌든 이 학업 성취의 수준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안 나오고서는 그 다음 세특을 아무리 잘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릴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이게 세특,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너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이런 활동들이야. 왜냐면 공부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을 봐왔는데 이 관심 있잖아요. 관심, 탐색한 경험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아.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다 비슷하게 동아리며 뭐며 경영학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또 비슷하게 다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심도가 아니에요. 관심도가 아니라 이 탐구 활동에 대한 노력 정도, 깊이. 그래서 너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잖아. 그러면 특히 이공계 얘기를 해볼게. 그럼 수학하고 과학 쪽이 자기의 전공 과목일 텐데 과학도 과목이 많죠. 통과부터 해가지고 과학 실험도 있고 거기다 공동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고 화원, 물원, 지원 그치 과목이 되게 많아. 이 수학도 과목이 많죠. 공통 수학부터 시작해서 1, 2, 그 다음에 수 1, 2, 대수 미적, 미적 1, 2, 기하, 확통 많지. 여기에 몇 개의 이과 계통에서 몇 개의 탐구 활동이 있었느냐, 몇 개의 관심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미적분 말고 공통수학 얘기해볼까? 다들 고1이니까 2차 함수를 배우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왜 그렇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야.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 왜 생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로 뭔가 공부를 해본 거야. 이런 게 진로랑 관련된 탐색 활동. 딱 진로랑 딱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진로랑 연결된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런 게 딱 정해진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다. 그럼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생명을 공부할 때 어떤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또 그 퀄리티가 어떠냐? 얼마나 이 학생이 퀄리티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등급이에요. 내가 세특 얘기는 좀 이따 해줄게. 알겠지? 진로 관심도만 보이면 안 된다. 자, 그리고 공동체 활동. 자, 공동체 역량은 전체에서 가장 좀 적게 평가되는 부분이긴 하거든. 아까 거에 비해서. 왜냐면 얘는 등급이 안 나오잖아.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활동,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 역시 개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퀄리티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래서 각 과목의 세특이나 자율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이런 것들 글이 적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글이 적혔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은 것들이 적혀 있고 이 학생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학생이냐. 그래서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웬만하면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건 나서고 웬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종합전형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웃긴 게 선후관계인데
종합전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런 학생이 되어 가는 거야. 그리고 대학에선 그런 학생을 원하는 거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얘가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경쟁자를 제칠 수가 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야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비슷한 등급의 경쟁자에 비해서 내 생기부가 어떠냐가 그 경쟁자를 제치고 190명을 제치고 합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번 봐봐요. 정교과의 등급은 비슷할 거야. 맞잖아. 내가 2.5등급이면 2.5등급 대학에 지원을 할 거니까 여기선 경쟁력이 별로 없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상향곡선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똑같이 2.5등급이지만 상향곡선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타 과목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 됐죠? 그다음 노란색 부분은 탐구 역량, 세특에 적혀있는 탐구 역량. 상위권에선 매우 중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급이 비슷비슷한데 다 1, 2등급인데 그걸 가릴 만한 건 이제 정성평가가 돼요. 내용들. 중위권에서는 등급을 잘 따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다른 것들이 우선. 그렇죠? 인서울의 한 중위권 이하 대학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게 전부 다 평가 항목인데 우리는 내가 보면은 이거만 신경 쓰는 느낌이야. 학생들이. 그죠? 뜬금없이 국어에 자기 무슨 뭐 과학 얘기 나오고 그다음 동아리랑 자율활동에 너무 신경 쓰고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등급을 따놓고 시작해야 된다. 자, 오케이. 자, 그럼 등급을 땄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근소근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등급을 따면 그 등급을 따고 상향곡선도 있고 약한 과목도 없고 잘했다고 칠게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가 세특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세특을 어떻게 써야 좋을까? 세특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아주 간단해요. 세특은 아까 얘기했던 역량들이 반영이 되면 되는 거야. 맞지? 그 세 개가 개수도 많고 내용도 충실할수록 좋아하는 거야, 대학들이.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행평가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써주는 거니까. 그렇죠? 수행평가도 선생님들이 너네 세특을 구성하기 위해 만드는 느낌도 좀 있거든. 그죠?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느낌이 나야 된다. 자, 이 X라고 친 거 지금 요 생기부는 둘 다 별로인 건데 내가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 자, 수업 시간에 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 어떤 역량에 도움이 될까요? 공동체 역량? 교사의 발문에 정성적인 학생임. 그치? 별로 뭐 딱히 찍을 만한 게 잘 없지, 그치? 주도성 정도? 자,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 이게 이제 생명 세특이라고 볼게요. 이런 얘기 써봐야 너네 같으면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한다고 해서 합격시키겠냐는 거야. 이 글씨 낭비야, 글씨 낭비. 그죠? DNA의 발견을 읽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자기소개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왜 읽었는지가 없어.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내가 왜 DNA의 발견에 관심이 있는지가 적혀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DNA 이중나선 구조를 공부하고 뭐 두 가닥 사슬이 꼬여 있고 염기쌍에서 유전자 정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사실을 여기까지 친구들에게 발표함. 자, 이 세특을 읽고 이 학생의 이름이 홍길동이라 그렇게. 이 홍길동 학생 어떤 학생인 것 같나요? 수업 시간에 참여 잘하고 친구들에게 모형으로 발표함. 이거 빼고는 이 학생에 대해 나온 게 없어.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함. 맞지? 어떤 역량이 드러나지? 학업 역량? 공부를 열심히 한 느낌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 그냥 수행평가 한 거야. 진로 역량?
진로 관심도는 드러나지만 생명공학을 얼마나 잘하는 것 같나요? DNA 발견이란 주제에 얼마나 고리타분해. 그렇지. 이게 꼭 센세이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되지만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뻔한 얘기들을 책까지 읽으면서 굳이 이런 얘기하다 이런 생각이 학업 역량에도 도움이 안, 진로 역량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공동체 역량, 친구들한테 도와줬다는 얘기도 없고 나눔, 배려, 협업 이런 것도 없잖아. 자기소개서 왜 이걸 읽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뭘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맞죠? 이러면 똑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190명에 들어간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조금 바꿔서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써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 자, 모둠의 조장으로 조원들을 리드하며 활동함. 어때? 공동체 역량이 확 드러나잖아. 일단 한 개. 이 친구 생명과학에서 공동체 역량 한 개. 플러스. 그치? 그리고 리드하는 힘도 있다고? 리더십도 좀 있는 학생. 유전자에 이미 형질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하며 어떤 거에 흥미로워하는지 나왔잖아. 왜 그 책을 읽었는지 나오잖아. 그치?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유전자에는 이미 형질이 결정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야. 예?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돼 있을까요? 그래서 DNA의 발견을 읽은 거야. 그치? 왜 읽었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죠. 수소결합이 매우 치밀하게 연결되어 이게 이제 DNA 발견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어. 이건 DNA 발견 소개도 아니고 현미경으로 발견할 수 없음에도 확신할 수 있었음을 알고 과학의 치밀함과 섬세함에 감명받음. 이게 이제 느낀 점이잖아. 치밀함, 섬세함. 와, 과학자는 진짜 이런 거구나. 자, 이어서 수소결합 등 화학결합에 대한 탐구를 계획했어. 왜냐하면 수소결합이 치밀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거든. 그 2차 탐구가 계획이 되고 아스피린의 역사를 읽었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그 다음에 사이클로 뭐 어쩌고 화학적으로 어떻게 억제하는지를 탐구함. 약간 여긴 좀 더 약에 대한 이야기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효소. 뭔가 좀 전문적인 글을 읽는 것 같지? 진로 역량에 도움이 되겠지? 그죠? 추후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탐구를 계획함.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분자 화합물을 단순하게 학교 시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분자 화합물 화학으로 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화학도 연구했구나. 진로 역량도 뛰어나고 학업 역량도 뛰어나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도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뭐에 관심 있는지도 알겠어.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뭔가 적진 않았지만 이 화학 생명 관련된 어떤 결합, 약, 복잡한 어떤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학생이야. 어때? 괜찮지 얘들아? 이런 것들로 세특이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과목 수를 보면요. 대략 한 25개, 30개 정도 될 거야. 그런 게 세특이 그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괜찮겠어. 그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너네가 여기 봐봐. 지금 이거는 수행평가였다고 칠게. 근데 수행평가에서 탐구보고서를 낼 때도 선생님한테 드러나게 써야 될 거는 DNA 발견 얘기가 아니라요. 챗GPT 돌려서 DNA 발견 그 요약해줘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왜 궁금했는지, 왜 이 탐구 주제를 정했는지, 탐구 동기. 그 다음에 느낀 점, 결론. 이런 쪽이 좀 더 부각되게 써줘야 선생님들이 알고 써줄 거 아니야, 너네를. 그치? 이 친구가 이거 관심 가졌다. 이런 걸 느꼈구나. 이런 게 부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개인 탐구 활동이지. 탐구 보고서를 하나 더 써서 낸 거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탐구 보고서를 하나 더 썼어요. 이 부분도 제가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치? 알려드리는 거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가 별로 필요 없죠. 아까 수소결합이 흥미로웠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뭘 공부했는지가 나왔지. 그리고 요게 이제 결론 및 느낀 점에 적혀있겠죠. 다음번에 추후 고분자 화합물도 내가 연구해 볼 계획임.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이 홍길동에 대해서 얘가 이런 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적어준 거야.
거기에다가 내신 등급이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하나 웃긴 사실이 뭐 이런 거죠. 내신 등급이 이게 앞에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별 영향이 안 드러나고, 근데 얘가 2등급이고 이게 3등급이야.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대학 자체가 일단 달라. 그리고 둘이서 붙으면 2등급이 이길 거야. 알겠죠? 비슷한 등급대에 있어서 마지막 결정타는 세특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급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4등급이야. 고교학점제에선 3등급이야. 이러면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그치? 이런 정도의 느낌만 받겠지. 그리고 혹은 자사특목고는 좀 뽑아줄 수 있겠지만 일반고는 못 뽑아줄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못한 거야. 학업 역량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진로 역량도 마찬가지고. 또 볼까? 좀 잘 써져 있는 것들 위주로 몇 개를 볼 거니까. 자, 통합사회에 자연환경과 인간단원과 본교과의 신소재 단원을 학습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추가 탐구를 진행함. 자, 추가 탐구를 진행한 거예요. 추가 탐구. 자, 의학계 관련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으로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돼. 하지만 뭐 가끔 드러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막 과목마다 다 드러나면 이상하다는 거야. 국어에 막 갑자기 의학계 관련 이상한 거야. 알겠죠? 자, 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탐구 계획서를 작성했다. 지도교사를 찾아가 피드백을 받고 계획을 잡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학생에 대해서 적어준 거잖아요. 이 학생이 이렇게 되게 주도적인 학생이네. 이런 것도 학업 역량에서 고평가가 돼요.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네. 그죠? 10번 넘게 반복 실험을 수행했다. 역시 학업 역량에 도움이 되지. 그리고 진로 역량에도 도움이 되죠. 이 친구가 의예과를 원한다면, 그치? 어떤 역량 중심으로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배운 스넬의 법칙을 페르마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증명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함.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심화적인 내용이죠. 아까 선생님이 아스피린 했던 것처럼 추가 탐구를 계획함. 그렇지? 확실히 역량이 드러나잖아. 아, 이 학생 되게 이런 학생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보여줬던 첫 번째 생기부는 첫 번째 생기부가 아니라 첫 번째 세특. 우리가 구분을 짓자고. 생기부랑 세특은 다른 거야. 이 세특은 이 학생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드러나 있어. 그냥 이 앞에 거 정도? 그렇지? 별 역량에 도움이 안 되는. 자, 하나씩 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세특은 곧 자기소개서다.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왜 흥미를 가졌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 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특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 대학을 잘 가려면 자꾸만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 인재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등학교 종합전형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진로 관심도는 진로 과목에서 드러내면 돼요. 그리고 또는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얼마든지 드러나. 너무 많은 관심도보다는 역량이 훨씬 중요하고 이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과목 구분. 학업 역량을 드러낼 과목과 진로 역량을 드러낼 과목을 구분해야 된다. 영어에다가 쓸데없이 갑자기 생명과학 얘기 쓰지 말라는 거야. 내 영어 세특 보면 다 똑같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이제 수행평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읽다가 지문 중에서 생명과학 관련된 지문을 읽고 생명과학 얘기를 막 적어놨어. 거기다 영어에다가 자기 진로 얘기랑. 그런 것보다는 교과란 연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영어에서 분사구문을 배웠는데 그 분사구문이 어떤지를 탐구했다든가.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그죠? 부정적분을 배운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다. 그렇지? 이렇게 된소리 발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탐구해 봤다.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행평가. 수행평가 정성스럽게 해야죠. 그리고 2차 탐구의 기반이 되는 거고, 탐구 보고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안 그럼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지. 탐구 내용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안 돼. 그럼 그거밖에 쓸 말이 없어져, 선생님들이. 공동체 역량. 가급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하고, 리더가 될 수 있으면 나서서 하고, 누구 도울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돕고 하세요. 그런 것들이 한 줄 한 줄이 과목마다 적히면, 예를 들어 30개 과목에서 한 줄씩 다 적혔다. 그럼 30개의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고1에는, 이걸 학년으로 가면서 얘기인데, 고1에는 다양한 흥미를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아직 뭐 기본 교과만 배우는 거니까. 고3으로 가면서 조금 구체적이 돼야 돼. 이 대학하고 비슷하죠. 대학도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배우다가 3학년으로 가면서 전공 과목을 배우거든. 중요한 건 입사관에게 보이는 진정성이야. 중간에 진로가 바뀌건 무슨 일이 있었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진로 바뀌어도 돼. 물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해요. 선택 과목을 이미 선택해놨는데 진로가 바뀌면 곤란하거든. 근데 어쨌든 진정성이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가이드 해준 걸 토대로 좀 하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학업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또 하나의 생기부를 만들어 봤어요. 보자. 자, 위의 생기부가 실제 이제 생기부예요. 실제 학생의 생기부. 자, 보이지? 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표현과 어법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그죠? 독해에 적용시켜 다양한 문장과 문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한 부분이 돋보이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잖아? 근데 이 영어가 4등급이었단 말이야. 4등급. 그럼 입사관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죠? 아무 공동체 역량이나 학업 역량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냥 적어준 거야. 자, 건축학과에 대한 꿈과 목표가 명확하여 교과서에서 관련 소재를 다룬 본문학습에서 영역을 넓혀 자신의 분야 지식과 건축학 얘기가 영어에서 나온 거야.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건축학, 영어, 뭐죠? 건축물을 소개하는 본문의 전개 방식과 본문에서 강조된 분사구문 등의 어법 표현을 본다. 영어 얘기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 그렇죠? 문학적 가치와 현대 건축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조사. 굳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영어에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영어에선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학업 역량이 높아지죠. 그렇죠? 학우들에게 배포함. 이것도 공동체 역량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지? 공동체 역량은 돕고 뭐 나서고 어려운 일 하고 이런 거지. 뭐 자기 발표한 거를 학우들한테 나눠줬다 이런 건 뭐. 관련 분야의 어휘를 학습하고 학우들이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그래서 애들 공부를 도운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 역량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공동체 역량도 별로고 진로 역량도 별로고 등급도 별로고 드러나 있는 건 오직 하나 진로 관심도만 드러나 있어. 그냥 건축학과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정도.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일단은 여기 2라고 적었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 말짱황이야. 말짱황은 좋은 말은 아니라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내신부터 챙기고. 자, 제일 처음에 영어 부장으로 활동하며 학우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음. 얼마나 좋아. 공동체 역량이 좋잖아, 그지? 또한 멘토 멘티에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큰 도움을 줌. 역시 공동체 역량에 또 플러스 1이죠. 한국어의 줄임말처럼 영어에도 줄임말 표현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죠? 분사구문을 깊이 탐구함. 야, 영어도 이렇게 줄인다고? 이런 거지. 분사구문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야. 영어 내용이잖아. 분사구문의 쓰임과 활용이라는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익혔어. 책도 하나 더 읽은 거지. 특히 같은 형태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사구문에 대한 문법적 차이는 없지만 상황 속에서 차이를 인지하고 내용을 구분하는 것들이 언어적 측면에서 비슷함을 흥미롭게 탐구함. 한국어도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분사구문도 그렇잖아요. 분사구문 잘 알아야 일단 이해할 수 있겠지. 또한 발표 수업에서 건축학과 관련된 건축학과 얘기 썼어.
CAD, BIM, HVAC 같은 약자로 표현된 영어 어휘들을 정리하면서 이 건축학과에 나와 있는 이 약자들이거든. 그죠? 건축학의 가치에 대해 유창하게 영어로 설파했다. 유창하게 영어로 설파했다. 건축학과 얘기는 짧게 썼지만 인상적이죠. 그죠? 여기는 위에는 학업 능력이 늘어나고, 여기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고, 여기는 진로 관심도도 드러나고, 진로 역량도 조금 키워나갔고, 그죠? 유창하게 영어로 했다는 건 학업 역량에도 도움이 되겠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도움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니네가 적어서 선생님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어필해야 된다. 이거죠. 수행평가하고 2차 탐구하고 보고서 내고 어필하고. 그리고 솔직히 등급이 안 좋은 학생들은 등급이나 올려 일단. 등급을 안 올리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등급을 올려가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리고 등급이 높아야 너네도 알잖아.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더 신경 써주고 하지. 그치? 수행평가하고 2차 탐구 계획하고 보고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탐구 동기와 결론이 잘 드러나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어필하기. 일단 등급 잘 따기. 자, 감이 잡히죠. 나름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생기부는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도 얘기했고 종합전형에서 생기부와 세특은 구분하자고 내가 얘기한 거야. 생기부를 검토한다는 거는 그 안에 등급도 검토를 같이 하는 거야. 등급과 세특이 별개가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했으면 좋겠고 You don't become what you want.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뭘 막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진로 관심도를 막 보여 막 의사 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는 얘기는 노력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 성남이 무슨 뭐 학교에서 생기부를 잘 못 써준다느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탓하고 있어봐야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그런 게 학생부 종합전에서 오히려 고평가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 입결 중에는 지방 출신들 되게 많아. 시골 애들. 학교에서 뭘 그렇게 많이 해주겠어. 자기가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학과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깊이 할 정도까지도. 자, 그래서 한 4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좀 요 1학년 생기부, 1학기 생기부 마무리 짓고 2학기 생기부를 준비하는 시즌이 여름방학이거든요. 그 여름방학에 잘 준비해서 2학년 생기부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90명을 뚫고 그게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마무리할게 얘들아. 자, 늘 그렇듯이 파이팅 해줄게. 파이팅. 안녕.